때 뭐 명당 대처 뭐 이런 게 생각날 정도로 한산 대처 생각날 정도로 게임스톱 대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 상황인데요.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한 상황인데 저희 아내가 그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우리 동네에서 비디오 빌렸던 그 업체였던 것 같은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게 전 세계 증권시장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 기자. 사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네, 이게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매도 재개 이걸 두고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 역시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적개심이 매우 네. 높은 상황입니다. 또 그런 반감이 이번 게임스톱 사태로 또 번졌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번 이슈의 중심에 선 게임스톱은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 5천여 개의 대리점을 두고 있고요. 게임 CD나 비디오 CD 뭐 이런 거를 판매하는데요. 요즘 게임 CD를 사서 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인터넷에서 네. 다운받아서 이제 플레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이런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게임스톱 사업이 계속 하향세를 좀 꾸준히 타왔고요. 네. 사업도 점차 악화하면서 주가도 하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게임스톱은 지난해부터 좀 대대적인 쇄신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관련 사업도 재정비하고 새로운 이사진도 좀 꾸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공매도 세력이 이때 달려들게 된 건데요. 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게임스톱 전망이 어두운데 이사진을 교체하고 조금 쇄신 작업을 한 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게 좀 고평가됐다, 너무. 네, 너무 고평가됐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게임스톱의 매출이 계속 급감하니까 이 회사를 타깃으로 해서 이제 공매도를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은 게임스톱이 여전히 한계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좀 일어납니다. 네. 보통 공매도 세력이 개입을 하면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공매도 세력 개입에 적개심을 이제 품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분노의 집단 매수를 네. 실시합니다. 단합을 했군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제 다 같이 우리 사자 그러니까요. 해서 이제 네.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게임스톱의 주가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을 한 겁니다. 실제 게임스톱의 주가는 지난달 21일 40달러에 불과했거든요. 네. 그런데 27일에는 347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 이제 한 달 사이에 17배 이상 주가가 치솟은 건데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렇게 몰리면서 주가가 뛰니까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에 베팅을 했던 이제 공매도 세력은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됐고요. 네. 반대로 개인 투자자인 미국 개미들은 이제 최근 국내 시장에서 뭐 동학 개미 운동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이익을 받습니다. 또 이어서 공매도 폐지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연합을 하면서 이 공매도 세력에 이제 손실을 주니까 또 공매도 세력은 손실을 또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또 우리 증시에서 지난주 이제 하락했던 그 원인으로도 또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송종 기자,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게임스톱 사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앞으로 이제 후폭풍으로 증시에서 큰 이제 어떤 하락 부담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미국 증시 상황을 보면 헤지 펀드들이 이 게임스톱의 공매도를 한 물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200억 달러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뭐 20조 원이 넘는 그런 많은 금액을 공매도에 베팅을 했는데 일단 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단체로 이제 방어에 나서면서 결국 네. 주가는 오히려 이제 올라버린 상황이고요. 네, 네. 자, 이렇다면 어쨌든 그 미국 헤지 펀드들 공매도를 베팅한 헤지 펀드들은 어쨌든 이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네. 뭐 이익을 얻든 어쨌든 손해를 보든 다시 주식을 사서 주식을 상환해야 되는 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렇다 보면 헤지 펀드가 갖고 있는 다른 주식에서 이익을 난 것을 이제 팔아서 그걸로 상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스톱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네. 그러다 보면 결국 그게 대규모 매도로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 자체에 어떤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려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난주에 사실 게임스톱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공매도 기관들이 이 공매도 포지션을 많이 청산했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그런 또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실상은 그렇게 많이 처분이 안 됐어요. 실제로 네. 지난주에 게임스탑의 공매도 잔량이 8% 줄어드는 데 그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27일과 29일에 꽤 큰 그 급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헤지 펀드들이 이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청산하게 되면 거기에 나선다면 이제 매도 부담이 상당히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증시의 그 하방 압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블루웨이브를 달성한 미정부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 공매도 세력에 대한 비판과 함께 뭐 청문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 금융당국이나 이 정치권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또 시선도 있거든요. 네, 이해리 기자 어떻습니까? 네, 권대희 앵커가 언급을 했듯이 미국 정치권과 또 금융당국에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서고 네. 있는 수순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스톱 사태를 두고 말씀하셨듯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미국의 금융당국이라고 볼 수 있는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이 투자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특정 이 종목 거래를 지나치게 억제를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서서 한 번 더 개인 투자자의 보호 그런 측면을 더 강하게 주장을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지금 공매도 재개하느냐, 네. 금지 연장을 하느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쏠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서도 크게 화두를 얹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권에서도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투트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공매도 허용 대상을 코스피 200 등 그 안에 있는 종목들로 대형주 위주로 제한을 하자라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빌려서 해야 되는데 빌리지 않고 무차입하는 공매도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차단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투트랙으로 좀 보완을 하자라는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도 증권사들을 소집해서 뭐 대주거래 시스템을 좀 보완을 하자, 완비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주거래라는 것이 뭐 신용융자 거래는 돈을 빌려서 증권사들의 돈을 빌려서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거라면 대주거래 같은 경우는 종목을 빌려서 네.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보유 중인 주식을 개인에게 먼저 빌려주고 매도한 후에 나중에 이제 주식을 사서 갚는 형식인데 현재 이것을 한 증권사 5곳에서 정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네. 그렇지만 완비가 된다면 9곳에서 10곳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요. 개인들에게는 조금 더 기회가 갈 수 있다. 이런 언급들이 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국내 게임이 서학게임이라고 불리죠.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분들이 또 게임스톱 공매도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동참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이 일반적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걱정이 되는데 성종 기자 어떻습니까? 네, 자, 이 게임스톱 대첩에 국내 서학개미들, 국내 네.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에 얼마나 반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 성향이 얼마나 공격적인지를 좀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지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9일 하루 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스톱 결제 규모가, 그러니까 결제 규모라고 하면 매수액과 매도액을 전부 합친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3,98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뭐 역대 1위, 부동의 1위가 테슬라였거든요, 매일. 그런데 테슬라를 제치고 게임스톱 결제 규모가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얼마나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게임스톱 그 매수 혹은 매도에 참여했다는 뜻인데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수하신 분보다는 매도한 분이 많았다.
29일 하루만 놓고 보면 물론 그 전까지는 매수가 더 우세했지만 네. 어쨌든 29일 하루에는 매도 환분이 조금 더 많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나마 이제 뒤늦게 매수에 뛰어들기보다는 기존 투자에 대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좀 엮여 있는 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헤지 펀드들이 이제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시작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장 전체의 낙폭이 커지는 그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반공매도 움직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매도 비중이 높은 기업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좀 수급이 꼬이면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의 변동성이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 이 게임스톱 사태를 촉발된 네. 그 장이었죠. 그 레딧에 우리나라 기업인 셀트리온 이야기까지 지금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제 셀트리온인데 현재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금액이 2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만큼 공매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알러지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또 셀트리온을 이제는 보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상당히 강세, 지금 10%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코스닥 내에서도 이 공매도 잔고 수량 넘버 3가 HLB인데 HLB도 오늘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6%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군요. 네. 네. 자, 지금 뭐 전문가들은요, 특히나 이제 미증 시대에서 우리 투자를 할 때 더욱더 신중한 접근을 하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특히 이 상황은 더욱더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게임스톱의 대처, 우리 증시도 분명 없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